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유튜브 이제 활동을 좀 안 했는데 이제 다시 유튜브 활동을 좀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또 폭염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이제 또 창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여름철에 건강 관리 잘 좀 또 부탁드리면서 또 반가운 마음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교재 때문에 많이 이제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는 제가 쓴 책들, 이게 이제 우리가 시중에는 팔지 않고 제가 집필한 학원에만 있는 이제 핵심 플러스 알파 건설한정 기술사, 여기가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동안 예전에 저의 스승이었던 한경보 교수님 그 책을 그 다음에 이제 과난도 문제집을 제가 분석을 해서 제 나름대로 저희 노하우를 이렇게 놓아서 만든 수험서는 교육을 여러분들 기본서로 갖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다가 최신 버전이 잘 모르겠더라면 이건 제가 최신 버전을 다시 여기다 이제 업시키는 그 책입니다. 이 180문제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잡아도 여러분들이 한 80%는 거의 잡는다고 보면 돼요. 모든 문제들, 건설하는 기술사.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경보 교수님이 쓰신 이게 최신 건설하는 기술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안전의 그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보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거는 갑오처럼 집에 하나 놓고 그냥 보세요. 그럼 좋을 것 같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자꾸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일단 트렌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혼자 공부하면서 옛날 책만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법이 뭐가 바뀌고 있는지, 요즘에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최신 정보를 놓치면은 특히 시사성 문제들, 그럼 100점 100패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트렌드가 어떤지. 저희가 살고 있는 어느덧 2020년이 됐어요. 2020년. 자,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사망률 50% 이제 감축 운동을 그때 대대적으로 벌입니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살이 많은가? 어? 또 교통사고, 요즘 교통사고 또 많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산재율이 높으냐? 어? 산업재율이. 그래서 얘를 50% 무조건 감축을 해라 해서 난리를 폈죠. 2018년부터 22년까지. 그래서 이 두 부처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강력하게만 추진합니다.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먼저 이제 그럼 저희가 먼저 할게요 하고서 19년 4월에 이제 공포했죠. 추락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니까 추락 사고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먼저 발표합니다. 그래서 일체형 작업 발판을 우리는 무조건 쓰겠습니다. 일반 허접한 비계 말고 강간 비계가 아닌 시스템 비계.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스템 비계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네 학교 공사, 뭐 빌라 공사 하면 전부 다 이거 쓰고 있죠. 설계 전부 다 요즘에 반영시켜서 잘 쓰고 있다 보니 사고가 안 나죠. 또 스마트 기술 되게 중요하죠. 이걸 이제 발표합니다. 300억 이상 관공사가 발주가 되면 스마트 장비는 무조건 쓰겠습니다. 그래서 백호에 또는 굴착기에 이렇게 모니터를 붙여서 근로자 칩을 붙여갖고선 딱 접근을 하면 딱 센싱이 되면서 딱 멈춰버려, 장비가. 대표적인 것들이 AI 기술들이죠. 또는 IoT, 사물 인터넷, 드론, CCTV, 아직,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CSI, 국토부라든지 또는 LH가 나오면 이걸 무조건 물어봅니다. 건설공사 안전종합 정보망. 너네 CSI 지금 잘하고 있지? 이게 뭐냐 하면 국토부 과거 시설안전공단이랑 망을 하나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만들면 등재하고, 정기안전 점검을 하면 또 등재하고, 사고가 나면 또 등재하고,
또 전산망을 구축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저기 이제 전산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전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두 번씩 나온 거죠. 또 나오겠죠, 얘도. 근데 요즘에 또 트렌드죠. 사고가 나니까 미리 설계해서 미리 잡자. 디자인 포 세이프티, 이게 설계 안전성 검토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요즘에 최근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여된 기술사들이 건축 구조 기술사, 뭐 토목 구조 기술사들이 미리 쭉 이제 보고 검토하고 체크해 주는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가설 구조물도 같이 검토해서 거기다 이제 지도 조언을 해줘갖고서 이제 이렇게 보고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산안법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건축법도 그 중저법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안전관리 활동에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건축법상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서 쓰십시오. 총론에 가면 나와요, 이 문제. 그 다음에 산업법상 안전관리비랑 건축법상 안전관리비를 비교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 자꾸 나오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고용노동부는 또 가만 안 있죠. 고용노동부에서는 1981년도에 산안법이 최초로 공포가 되고 39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안법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이제 항목들이 들어오면서 자꾸 이제 여기서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연수 평가, 근로자 참여, 근로자의 뭐 작업 중지권, 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MSDS를 말 권리 뭐 등등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문제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신규로 수록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완벽히 잡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 안전보건대장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오죠. 산업안전보건법 67조에 있는 건설공사 발주자 산재예방조치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첩법 22년도 1월 27일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이건 50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문제가 내리 3번 나왔죠. 22년부터.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제 좀 살벌하니까 현 정부가 좀 완화 기조를 가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우리 자기규율 예방체제 위험 성과를 한번 끌고 가보자. 우리 최초랑 현재 전기 수시하고 있잖니. 그리고 번거롭게 하지 말고 얘를 그냥 상시로 퉁쳐서 그냥 하자. 그래서 요즘 현장에서 일일, 주간, 월간 단위 지금 하고 있어요. 상시 연습평가.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잘 나오죠. 매해 나온다고 보는데 매회. 여러분들 이 문제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번에 134회 때 이 문제가 다시 나왔죠. 중첩법. 왜? 요번엔 24년도 1월 20일 중첩법이 이제는 50 미만까지 전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치킨집, 뭐 맥도날드, 동네 뭐 갈비집 5인 이상 전부 다 해야 돼요, 이제. 안전관리 경영 방침을 세우고 유연수 평가라고 뭐 등등.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고 있구나.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이번에 134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논평을 좀 하겠습니다. 글씨 보이시죠? 글씨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이러면 잘 안 보이시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교시. 자, 1교시 때 기술적인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는가? 몇 문제가 나왔는가 봤더니, 이제 화재 감시 문제가 나왔고, 이건 총론 기술론 쪽이라고 그냥 보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해체 공사 문제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 관련된, 이건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건축법상 안전교육의 종류 및 산업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건축법도 이제 알아야 돼요. 건축법에 어떤 안전교육이 있고, 뭐 한지.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문제. 자, 그 다음에 옹벽 문제. 그래서 1교시에
기술론 문제가 4문제가 나왔어요. 일반론이 8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내용들이지만 저도 모르는 문제는 딱 한 문제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교재에서 다뤘던 문제들이에요. 그럼 2교시. 자, 2교시에서는 전부 다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강조했고 판사하면서 규칙까지 이제 열고 했던 그런 문제들인데 요 하나 문제만 약간 좀 응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재조사 분석 기법이에요. 원래 재조사 순서, 재통계 종류, 목적. 그래서 두 문제를 이렇게 이제 믹싱을 시켜서 응용을 시켜서 이제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섣불리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는 문제 헷갈린다면 빨리 판단해서 다른 문제를 터치하고 그 문제 하는 게 좋겠죠. 정확하게 아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몇 개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론에서. 여러분 다섯 개, 말이 5개지. 여러분들 그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준비가 안 된 이상은. 자, 다음. 자,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교시 문제도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지금 문제들이 이번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중급 정도의 문제로 전부 다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유리하게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4교시 봤더니 요거 하나만 좀 모르겠더라고요. 요거. 이게 뭐냐면 화약 발파공사에 관련된 문제를 응용을 해갖고선 전부 다 꽈놔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발파 문제는 딱 2문제뿐이 없거든요. 그 교재에 보면 발파공사 시 그 발파 해체 공사죠. 관련된 그 재해 유형과 안전 대책. 보통 그 문제인데 지금 여기는 뭐 전기 뇌관, 비전기 뇌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분명히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제끼고 내가 아는 문제를 다른 걸 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시사성 문제 제가 나온다는데 또 여지없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부 다 아실 거예요. SK건설 시흥 고가 이 빔 이렇게 들다가 이 걷어 왕창 뻐거대면서 그때 붕괴되면서 3명인가 사망했죠. 그게 PSC 걷어예요.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준비하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사고 때문에 화재 문제 분명히 나올 거라 그러는데 1교시 자, 1교시 여기 화재 문제 나왔죠. 자, 4교시 되니까 화재 문제가 또 한 번 두 문제가 나왔어요. 화재 문제가. 이건 대단한 겁니다. 화재 문제가 두 개씩 나온다는 건. 그래서 요즘에 화재가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년도 기출 문제를 놓고 화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정리해야 돼요. 화재 감신 배치 기준,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 그다음에 화재 유형, 그 다음에 화재 감시인한테 지급해야 될 장비, 뭐 전부 싹 다 망라해서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1, 2, 3, 4것이 어려운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었고.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134회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론 시사문서 문제에서 약간 65%가 출제가 됐어요. 자, 일반론이라면은 법, 안전관리론,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 총론 가설까지 총칭합니다. 시사성이라면은 사고 났을 때 또 매스컴을 타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시사성이라고 그러죠. 65%. 근데 기술론, 순수하게 기술론이라면은 이거죠. 토공사,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때 뭐가 있어요? 철골, 해체, 발파공사, 그 다음에 전문공정, 교량, 터널. 항만공사는 요즘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뭐 댐 이런 것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니까 이거 제껴버리고 이거 잡으면 되죠. 토공사, 철콘. 요번에 여기 파트에서 많이 나왔어요.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두 공정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잡아야 되겠더라. 토공사,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자, 기술론이 이제 35%쯤 나왔어요. 자,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역전이 돼갖고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술론이 약 한 6.5, 그 다음에 안전관리론이 일반론이 한 3.5. 그러니까 순수하게 안전했던 사람들은 이 기술론에서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트렌드가 바뀌다가 이제 2000년도, 2020년도가 되면서 이제 안전관리 일반론 쪽으로 자꾸 이렇게 비중이 넓어지면서 이제는 거의 7대3, 6.5대 3.5로 이제 일반론 쪽으로 지금 많이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기술 문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안전관리하는 분들이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안전관리하는 분들이 이럴 때 빨리 여기서 합격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또 옛날처럼 다시 회계해서 기술론이 한 7 정도 나오고 일반론이 3 정도 나오면 우리 안전관리자분들은 정말 애로사항 많을 거예요. 애로사항 많겠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1교시 때는 기술론 문제가 4문제가 나왔어요. 저도 모르는 문제더라고요. 뭐 강제, 취성, 연성 이런 것들은 대충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뭐 그런 문제라든지. 2, 3, 4교시는 평범한 문제들이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요즘에 일반 논에서는 서로 문제끼리 같이 묶어버립니다. 심플하게 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묶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뭐 재조사 순서 4단계, 재조사 방법 5가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또 물어보고 있어요. 조사시 유의사항, 조사 항목과 응급조치사항. 몇 개를 묶어본 거예요, 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그런 응용 능력도 이제 앞으로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안전 보험관리만 드립다 이제 우리가 암기해서 막 쓰고 연습했는데 갑자기 건지법 안전관리비를 같이 비교 문제를 딱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전관리비 문제는 같이 묶어서 정리해놨다가 어떻게 물어보든 나는 쓸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불착공사를 진행할 때 현장 소장의 직무와 재해가 발생이 됐다. 재해 발생 시 현장 조치사항과 그 다음에 침하의 원인, 대책을 쓰십시오. 그 문제는 일반론이나 기술론이랑 이렇게 묶어버리는 문제입니다. 또 그 문제가 나왔댔어요. 현장 소장 직무가 뭐예요? 사람안전보건법 15조에 있는 관리책임자 직무를 빨리 잽싸게 쓰고 그 다음에 긴급시 조치사항이 뭐예요? 재해 발생, 응급조치, 그 다음에 뭐 현장 보존, 뭐 쭉 있어요. 플로우. 그거 딱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침하 원인, 뻔하지 않습니까? 뭐 히빙, 보일링, 그 쭉 있어요. 통사 들어가면. 히빙, 보일링, 뭐 파이핑, 뭐 지하수 영향, 뭐 과중,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쓰고 이제 대책 쭉 쓰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은 빨리 과감하게 딱 거버리고 다른 문제를 빨리 골라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못 건드립니다. 그냥 우리 순수하게 발파공사에서 발파 책임자의 뭐 준수사항, 뭐 발파 시, 재해 유형 및 안전대책, 그것만 공부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전기 발파, 비전기 발파 여러분들 이거 해봤어요? 이게 모르잖아요. 뭐 준수사항 정도는 쓰겠죠. 화학용 취급소 운영지사항, 이건 이거 안전규칙이 있습니다. 화학용 취급소, 그 준수사항, 뭐 피레침 설치할 것, 시공에 조치할 것, 그쭉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빨리 제껴버리고 내가 공부했던 문제를 빨리 택일해서 거기서 완벽하게 써서 해야 되겠더라.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사람안전보건법과 이제 안전관리 그런 문제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꾸준히 나오겠지만 특히 사람만보호법에서는 개정된 그 법 문제는 꾸준히 계속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중저법 관련된 문제 또 꾸준히 계속 나올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통령께서 그냥 폐지하라 하기 전까지는 아마 2년 주기로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규칙도 요즘에 반기 단위로 좀 계속 바뀌죠. 이번에 개정 불착면 그 규율 기준 제가 나온다는데 이번에 또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불착 시 유의사항이랑 처음부터 규칙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 또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바뀌었던 안전교육 규칙도 요번에 내용 바뀌었죠. 요 문제도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현 정부에서 핵심 골자사항, 제가 아까 유연수 평가라 그랬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정리했다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앞으로 총론 가설공사 문제라든지 스마트 기술 문제라든지 지사성 문제들, 지진, 붕괴, 그다음 계절변 문제, 폭염. 저 이번에 폭염 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또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제 2월 달쯤 되면 흙의 동상 내지는 이제 해빙비 관련된 문제들이 여지없이 나오겠죠. 또는 장마철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있을 이제 135회 때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중에서 아니면 약간의 중상 정도. 산업안전, 일반론 그쪽에서 약간 60에서 65% 정도가 나오고 또 기술론 쪽에선 한 35%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30에서 35%.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트렌드를 보면. 그래서 그 관련된 기술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잡고 토공사도 좀 잡고